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제가 지금, 어제 나간, 방영된, 유튜브 그 방송에 댓글 단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36분 전에 지금 올린 댓글이 돼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기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좀, 핀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지금 이렇게, 어, 빅뱅론이라든지 또 힉스 입자 이론이라든지 표준 모형 이론이라든지 이런 진화론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과학 진실을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어떤 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광범해요. 예,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 분량으로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답변을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보류시킬게요. 보류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는 좀 이것도 기획방송으로 여러 방송 분량이 되기 때문에 따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3회차에 걸쳐서 총체적으로는 24회차 걸쳐서 지금 기획 시리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3회차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의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죠. 예. 과연 말씀으로 무의 공간에서 어떻게 질량이 생겨나고 이 우주가 창조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1988년 프랑스 파리 대학교의 뱅크니스트는 이태리, 이스라엘, 캐나다 등 4개국의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예. 수소는 그리스어로 물을 만들어낸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죠. 그런즉 두 개의 수소가 하나로 결합하면 헬륨이 되듯이 이 우주 만물은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죠. 수소 원자가 8개 결합하면 산소가 되고 또 이 수소 원자가 26개 결합하면 철이 되듯이 말이죠. 수소는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최초의 원자인 것이죠. 아울러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수소 원자들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이며 수소 원자가 정보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수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태초에 이 수소 원자가 생겨나기 전에 쿼크 입자들이 있었고요. 그 쿼크 입자들이 있기 전에 전자들이 있었고 또 그 전자가 있기 전에 중성미자들이 있었고 그 중성미자가 있기 전에 광자들이 있었고 또 그 빛이 되는 광자가 있기 전에 무한 공간에 진공 입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진공 입자들이 제가 이 진공 입자를 원입자라고 그랬죠. 원입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입자다. 그래서 제가 원입자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 원입자들이 이 진공 입자들이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정보를 기억하고 서로 결합하면서 빛 광자를 만들어내고 그 광자들이 결합해서 중성미자를 만들어내고 그 중성미자들이 결합해서 전자를 만들고 또 이 전자들이 결합해서 쿼크 입자를 만들고 이 쿼크 입자들이 결합해서 원자 핵인 양성자를 만들고 그 양성자는 궤도의 형성과 함께 전자를 포획해서 수소 원자로 탄생한 것이죠. 현대 인류 과학은 우주 만물의 자연 발생설과 창조론으로 나뉘어서 맞서고 있죠. 자연 발생설의 주장에 의하면요, 빅뱅 이전에 파동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창조론에 의하면 말씀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즉 말씀은 곧 파동 에너지죠. 예. 인간의 언어가 우리 언어가 곧 음파이듯이 말이죠. 예.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물이 언어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결정체를 나타내는 것은 물의 주 원료인 수소가 반응한 것이고요. 그 수소가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 반응한 것이고요. 그 기본 입자들이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파동 에너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런즉 물의 그 정보와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태초의 무한 공간에서도 창조주의 말씀이 제공하는 정보와 에너지가 없었다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지금의 우주가 생겨날 수 없었다는 거죠. 머리, 뇌도 없고 귀도 없는 식물이 사람의 언어와 또 음악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식물의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하고 실험했을 때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각까지 읽고 반응했다고 하는 것도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어요. 이러한 현상들을 추적하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었고 그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있었고 그 위에 언어라고 하는 파동 에너지가 제공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즉 그 파동 에너지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기본 입자들이 반응하고 또 그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진 원자가 반응을 하고 어떤 현상의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 만물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의 언어와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글자에 따라서 어떤 결정체를 나타내고 양파와 같은 식물도 그 글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듯이 말이죠. 이 외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는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죠? 예. 또한 자연 발생설에서는 빅뱅 이전에 빛 에너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창조주가 그 빛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그 빛 광자들이 결합해서 중성미자를 만들고 그 중성미자들이 결합해서 전자를 만들고 또 그 전자들이 결합해서 코크 입자를 만들고 그 코크 입자들이 결합해서 원자 핵인 양성자를 만들고 그 양성자는 궤도 형성과 함께 전자를 포획해서 수소 원자로 탄생한 것이다. 예,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수소 원자의 탄생은 최초의 우주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소 원자 안에는 미래에 생겨날 아주 먼 미래에 생겨날 시공간, 지금의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이 우주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이라는 거죠. 아울러 수소 원자의 탄생은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대체의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던 진공 입자들이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정보를 기억하고 그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이죠. 시작을 알면 존재의 실체를 알 수 있겠죠. 즉 그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면 그 존재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삼촌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 탄생과 형성을 알면 비로소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아울러 삼촌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추적하고 그 배후를 밝히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배후가 곧 진실이기 때문이죠. 식물의 심리 및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하고 관찰하면 인간과 비슷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식물에서 나타나는 4차원 현상을 추적하면 세포가 나오고 또 그 세포를 쪼개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분자를 쪼개면 원자들이 나오고요. 또 그 원자를 쪼개면 코크라고 하는 입자들이 나오고
그 입자들을 쪼개면 전자들이 나오고, 또 그 전자를 쪼개면 중성미자들이 나오고, 그 중성미자를 쪼개면 빛을 내는 광자가 나오고, 또 그 광자를 쪼개면 진공 입자인 원입자들이 나오죠. 그 배후에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인 인간의 언어가 제공한 정보가 있었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고 하는 물 같은 무기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현상도 추적하면 분자가 나고, 마찬가지로 분자가 나오고, 그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그 원자를 쪼개면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이 나오고, 또 그 쿼크 입자를 쪼개면 전자들이 나오고, 또 그 전자를 쪼개면 중성미자들이 나오고, 또 그 중성미자를 쪼개면 광자들이 나오고요. 또 그 광자를 쪼개면 진공 입자인 원입자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인 인간의 언어가 제공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인간의 생각 및 언어가 글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서 기본 입자들이 반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원자가 반응하고, 또 분자가 반응하고,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그에 따른 결정체나 어떤 현상을 나타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물은 인간의 생각까지도 읽어내고, 그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 거죠. 진공 에너지도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소리대로 나타나면서 반응했죠. 이 같은 현상은 그 입자들이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죠. 과학이란 이처럼 냉철한 고찰과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진실을 추적하는 거죠. 그런즉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뇌도 없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조차도 없는 입자들이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3차원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그 4차원 소통 능력을 혼이라고도 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4차원 현상들은 그 존재들의 배후에 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프로그램이 되고, 그 프로그램대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또 그 무엇이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생각대로 진공 에너지가 반응을 하고, 기본 입자들이 반응을 하고, 원자들이 반응을 하고, 분자가 반응을 하고,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현상을 나타낸 것은 그 배후에 혼이라고도 하는 4차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생명 존재의 본성, 본능 및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동식물들에서 혼으로 나타나죠. 저희 연구원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 연구원인데요. 네? 생명 존재의 본성, 본능 및 생체 정보 프로그램은 동식물들에서 혼으로 나타난다. 즉 혼이라고 하는 4차원 프로그램이 어떤 물리적 현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식물의 거짓말 탐지기를 설치하고 실험했을 때 사람과 똑같은 심리적인 반응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생각까지 읽고 반응했다면 역시 그런 현상의 배후에는 그 식물의 본성, 본능 및 생체 정보 프로그램인 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람의 언어나 글자에 따라서 물이 어떤 다양한 결정체를 나타냈다면 역시 그 현상의 배후에도 그 무기 물질의 본성, 본능을 가진 4차원 프로그램인 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을 가진 유기체뿐만 아니라 물 같은 무기질에도 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이 있다는 거죠. 즉 영적 존재와 혼의 소통에서 그 4차원 현상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3차원 세계가 탄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3차원 세계가 그 원리에 의해서 생겨났다, 탄생했다. 예,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영리신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정보에 따라서
무한 공간의 진공을 이루고 있던 원입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져서 이 우주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언어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을 만들어내듯이 태초에 진공 입자들이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정보에 따라서 우주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우주 물질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도 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예, 이것이 저희들 삶에 걸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우주의 진실이라는 거죠. 아직도 뒤에 전할 증거들이 더 많은데요. 예, 내일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